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시 지원 OT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입시 담당 선생님 최주혜라고 합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용 썼다. 지금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성적표를 이미 받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적표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성적은 수능의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속상하게 봤어요 하는 학생들, 저 너무 잘 봤어요 하는 학생들, 둘 다 멈추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올 정시를 잘 써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입시팀 선생님도 함께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꼭 잘 따라오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기 지원 경향, 올해 수능 어땠나요? 우리 쉽게 나온다고 해놓고 솔직히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정시를 쓸 때는 쉽게 나오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면 동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 수능 쉽지 않아서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어서 정시 쓸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어 작년보다 어땠나요? 작년보다 어려웠죠. 사실 최고점 만점 표점만 본다고 하면 가채점 기준으로 작년보다 높아요. 그래서 아마 2022학년도 국어 난이도랑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어땠나요? 맞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가채점 결과로 4점 초반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타 기관에서, 이투수 아닌 타 기관에서는 5%에서 6%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아마 6%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수학이 이따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수학 최고점 표점이 확통은 떨어졌고요. 미적 기하는 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최상위권에선 조금 쉽지 않았다. 그리고 중위권은 작년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탐구 어땠나요? 쉬웠죠? 특히나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탐구 친구들은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과탐 친구들은 다 웃으면서 나왔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수영탐에서 국어, 수학 변별력이 좀 있었고, 아니 영어까지 있었고, 탐구는 변별력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교차 지원 경향입니다. 여러분, 이과 침공 아시나요? 이과 침공? 네. 지금 고3 애기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재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걸 이과 침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문이과 통합이 되고 나서 올해가 3년째거든요. 되게 많이 이 전형을 안 썼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씀드릴 건데 확통에 사탐 선택한 친구들과 vs 우린 이과다 미적 기하랑 과탐 선택했던 친구들을 제가 비교해 드릴 거예요. 확통 최고점 표점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자료 그죠? 원래 최고점 표점이 작년, 재작년 미적 기하랑 비교했을 때 어쩔 수가 없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7점 이상으로 날 것으로 가채점 결과에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상위권 친구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쓸 때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 좋겠다. 첫 해 때 우리 문이과 통합 첫 해 때 건대 기계 갈래, 한양대 군분 갈래 이렇게 저희가 교차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들 작년에 조금 교차 지원이 좀 덜한 편이어서 같은 격으로 동국대 기계 갈래, 중대 인문 정도 갈래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올해 또 바꿔서 갈 건데 올해는 지금 보니 확통 표점이 최고점 표점이 하락이 되면서 이과 친구들 1등급 친구들이 문과로 오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표점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과 최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눈치 작전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탐이 작년에는 실제로 사탐 표점이 되게 좀 센 편이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 왜 과탐 표점 하면 지구과학 다 맞으면 원래 76, 생명 다 맞으면 73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탐은 항상 65, 66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에 다 맞으면 표점이 막 70 몇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과침공이 조금 어려웠던 게 작년해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 표점이 예년처럼 사탐 표점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처럼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수학에서도 조금 불리해지고 사탐에서도 이과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좀 사라지긴 했어요. 조금 이제 이과침공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한다 라는 점, 이거는 문과 기준으로, 선생님 문과거든요.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합니다. 올해 교차 지원 성공할 수 있어요. 특히 수학을 잘 본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교차 지원했을 때 많이 유리점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탐 표점이 작년에는 좀 높았기 때문에 과탐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어가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 표점이 매우 낮고, 사실 과탐 표점도 작년만큼 높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사탐, 과탐이 거의 유리,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표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본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 조금 애매하게 공대 갈 거면 내가 그냥 좀 학교를 높여서 갈 수 있겠다 생각해 보셔도 되고, 실제로 문이과 통합 첫 해 때는 2칸 또는 3칸 정도 위로 갔거든요. 작년에가 2번째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못하면 1칸 아니면 2칸 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못해도 한 2칸 정도 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도 조금 폭넓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안정을 잡든 상향을 잡든 할 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올해 역대급 재수생이 많았죠. 선생님 자녀들도 한 번 더 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재수생이 어떻게 원서를 쓸지 좀 어려워요. 특히나 반수생이 많거든요. 자기 학교 걸어놓고 상향으로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과탐2 표점이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죠. 과탐2 얘기하면 나오는 게 서울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쉬웠던 사과탐. 특히나 과탐의 쉬워짐. 어렵죠. 그거랑 어려운 체감 난이도. 풀 때는 좀 괜찮았으나 딱 나오고 나니까 어려웠다 라는 체감 난이도. 이 4개가 실제로 원서를 쓸 때 좀 예측의 어려움이 좀 생겨요. 특히나 어떤 부분 재수생의 증가가 저는 예측의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 과목의 유불리인데요. 선택 과목의 차이가 작년에는 조금 있는 편. 그 다음에 엄매 화삭 어떻게 할까요? 미적기하 확통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화삭 엄매는 다소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엄매가 최고다 이런 부분보다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점수에서 2점, 그러니까 2문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올해는 1문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표점 차이가 난다고 말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미적 기하 최고점 표점이랑 확통 최고점 표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요 2, 3, 4등급까지 조금 원점수 차이가 나는 편, 표점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5등급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확통, 미적, 기하에 따라서 이과 친구들이 문과 썼을 때의 불리함이 문과 학생들한테 있고,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는 같은 격이면 문과로 썼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가 이번에 좀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사탐은 지금 보면 정법, 경제, 윤사, 정법 경제는 표점이 70점대가 높게 형성이 되고요. 윤사는 제일 낮게 나오죠. 65 미만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지금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과탐 같은 경우는 과탐2 제외하고 다 비슷합니다. 화학이 조금 높다,
말고는 없는데요. 그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 보통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 과목이 유불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다고 하면은 사실 올해는 수학 말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과탐 2 하는 친구는 중요하겠죠. 그거 말고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변표가 그렇게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뭐 물보정, 불보정에서 많이 보정해 주는데 사탐을 잘 본 친구는 조금 사탐 과탐을 잘 봤던 친구는 뭐 조금 덜 보정해 주는 곳으로 가고 사과탐 선택했는데 뭐 좀 못 봐서 표준 점수가 낮은 과목 선택했던 친구들은 불보정해 주는 곳으로 조금 보정을 잘해 주는 곳으로 가는데 실제로 올해는 그런 것이 많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상위권 적는 친구들, 성균관을 적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변환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영어가. 이번에 특이하게 성대가 영어를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요. 그거 말고는 사실 변환 표준 점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여러분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올해 정시 지원 포인트가 뭔가요? 선생님, 앞에 거 모르겠고요. 포인트만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죠? 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올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가 첫 번째입니다. 지원 경향이 어떨지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수생 경향,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서 안정 지원하려고 하는 재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지원 경향이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조금 던지듯이 쓰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지원 경향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서울대, 성대, 고려대 정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대학 안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궁금한 친구들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서울대가 2 필수가 아니게 된 점, 성대가 영어 변표 쓰는 거, 고대가 내신 들어가는 전형 있는 거, 정신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거라서 예측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수시 2월 인원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시 때 예비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까지 등록하는 시점이 12월 28일입니다. 28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수시에서 만약에 어떤 종합전형에서 내가 2명을 모집을 못했어요. 어떤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2명을 정시로 2월에서 정시에서 원래 20명 뽑았다면 수시에서 2명 이월한 친구까지 22명 뽑는 것이 수시 2월 인원인데요.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이 기간 안에 된다고 조금 보시면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1월 3일부터 원서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날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1월 2일 기억하시고 이 기간에는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2월인원은 제가 나중에 챙길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교대 쓰는 친구들 수시 2월인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원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험자의 감이 매우 중요한 입시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올해는 진학사 모의 지원 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움직이지 않는 절대값은 조금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보다 배치 기관들의 배치표도 정말 많이 복수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움직이는 데이터까지 잘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경험자의 감이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에게 유리한 과목별 반영비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수탐 나와 동일한 점수의 영어 등급이 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번에 영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영어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영어 퍼센트가 7%입니다. 7%. 이렇게인가요? 7%. 7%인데 이 7%를 하면 1등급 완전부터 1등급까지 해가지고 여기 있는 서울권 가고 지방거점 공립대를 갈 때는 2등급에 3등급이 가고 요 라인이 딱 예쁜 라인인데 실제로 선생님은 상대평가 때부터 지금 절대평가까지 계속 입시를 해오잖아요. 근데 어떤 해가 역대급 해가 5% 있었어요. 5.2%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해는 6%도 있었고요. 어떤 해는 10%도 있었어요. 1등급이. 근데 이제 올해는 4점 초반대로 예상을 합니다. 역대급 영어가 어려웠어요. 그럼 이럴 때 선생님 저 영어 1 못 맞았으니까 여기 못 가나요? 요거 X 요거보다 나랑 원점수나 백분위가 동일한 친구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받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백분위 합이 260이에요. 260인 친구가 대부분 영어를 2등급 맞은 거예요. 근데 나도 2등급 맞은 거예요. 그러면 not bad, 괜찮아, 요런 느낌. 근데 다 everybody 2등급 맞았는데 나만 3이야. 퍼센트가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눈치를 좀 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 이 영어 등급 비율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상담 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인데요. 정시 컨설팅 필수사항이 오늘 사실 OT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정시 포트폴리오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제대로 적어오지 않는 학생들 제가 다시 돌려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꼭 잘 들으셔서 이거 잘 체크해서 제대로 작성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정시 포트폴리오 작성법은 제가 옆에 띄워드리는 요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어려운 건 많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서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의 표지 보시면 우리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 학부모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인서울 할 건지, 지방거점 공립대 갈 건지 하는 체크하는 표 먼저 해주시고 그 뒷장 보겠습니다. 그 뒷장 보면 우리 각 대학교를 알아보고 적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건 충분히 진학사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쓰는 지표 충분히 정보는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부분은 따로 막 알려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적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적어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안정대학 정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작성법 관련해서 첫 번째 페이지 표지 있을 거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 적는 건데 첫 번째 장이 안정, 두 번째 장이 적정, 그 다음이 상향대학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장이 모의지원 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 장이 가군에서 안정 잡았을 때, 나군 안정 잡았을 때, 다군 안정 잡았을 때 하는 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줄 숙제는요. 첫 번째 표지에 있는 엄마랑 학생의 스탠스 좀 정해오기, 그것이랑 안정대학에 있는 자료 적어오기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정시를 써본 친구도 있고 써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정시를 써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재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배치표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투스 배치표 있고요. 메가, 대성, 고속성장, 오르비에 있는 어떤 것, UA 여러 개 있죠. 그런 배치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시 때 꼭 사는 거 뭐예요? 진학사, 모의지원 있죠? 그것까지 배치표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라인을 잡는 절대 배치표. 두 번째, 최종 지원에 확신을 주는 상대 배치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원점수 이 정도 받고 100분이 이 정도 맞았을 때 과연 어디 가지? 또는 어디를 지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라인,
그러니까 러프하게 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절대 배치표예요.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넣거나 내가 백분위를 넣었을 때 어떤 대학 상향, 어떤 대학 몇 점 모자라 적정, 이렇게 점수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절대 배치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고속성장이 그런 거예요. 절대 배치표는 사실 어떤 거냐면 작년에 상위 1%가 있었겠죠? 그죠? 뭐 작년에 상위 1%가 표준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상위 1%는 있겠죠. 이게 재수생이 많아지든 학력 인구가 줄어들든 올해 1%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1% 되는 친구들이 이쪽 대학을 가겠죠. 그러면은 작년 1% 되는 친구들이랑 올해 1% 되는 친구들의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서 내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에 붙을 수 있다 없다를 해주는 것이 절대 배치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 배치표만 한 군데의 기관만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도 실제로 원서를 쓸 때 이투스 거 보고요, 고속 보고요, 메가 보고요, 대성 보고요, 모비 것도 여러분들 다 봐줘요. 그런 배치표를 모두 사용해서 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되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모든 배치표에서 오케이 된 학교를 안정을 잡습니다. 여러분들도 잡으실 때 라인을 잡아서 아웃라인을 크게 잡을 건데요. 사실 뭐 장판집도 사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절대 배치표 같은 경우는 라인을 크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는 것이 절대 배치표입니다. 그리고 상대 배치표, 여러분들이 진학사 사용하시잖아요. 진학사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가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예를 들게요. 어떤 과에 20명을 뽑아요. 20명 뽑는데 내가 여기 학과 딱 들어갔더니 25등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비로 붙을 수 있겠다 해서 예비 5번 이렇게 해서 모의 지원을 해서 움직이는 데이터, 친구들이 어디를 모의 지원을 많이 할까 하면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고 점수를 주는 것이 진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한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저 절대 배치표상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상대 배치표에서는 된대요.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 절대 배치표에서 된다고 했는데 상대에서 안 된대요. 이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념을 되게 잘 잡으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올해 지원 예측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배치 기관에서 절대 배치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진학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올해 지원은 되게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 데이터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드릴 거는 이투스 배치표 쓸 거예요. 그거 말고 나머지 배치표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 절대 배치표는 선생님 거로 돌려주세요 해도 괜찮거든요. 네, 괜찮은데 상대 배치표는 여러분들 아이디 있으셔야 해요. 진학사 구매하셔야 합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 구매하세요. 제가 유인물에 적어놓지 않았는데 별 쳐서 적어 놓으시겠어요? 진학사 꼭 구매하기. 구매하기. 어떤 친구들이 그거 물어봐요. 선생님 제일 싼 거 있고요. 중간 거 있고 비싼 거 있는데 어떤 거 살까요? 물어보는데 제일 비싼 거 구매하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빵꾸나는 대학도 뚫어드릴 거고 못 가는 대학인데 점수를 하나도 안 남기고 전화 찬스로 여러분들 붙일 수 있으려면 제가 지원 경향을 조금 읽어야 돼요. 근데 제 아이디로 여러분들 거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원 경향을 읽으려면 자기 성적이 인증이 된 진학사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진학사를 구매하시되 제일 비싼 걸 구매하셔서 선생님들 정시를 쓸 때 조금 여러분들께 많은 찬스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지원 성향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지원은 평범한 지원 같은 경우는 1승 1무 1패입니다. 1승, 이 승이 최초 합이에요. 무려 1무 추가 합격입니다. 그리고 1패 불합. 우리 정시가 3장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는데 한 군에서 안정을 잘 잡아놓고 한 군은 적정으로 해서 추합선으로 만들어 놓고 한 장은 던지는 것. 이게 평범한 지원입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 던졌는데 추합으로 붙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1승 2무 이렇게 가는 것도 평범한 지원입니다. 난 뼛속까지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은 도전적 지원인데요. 안정 안 잡는 거예요. 1무 2패. 최초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군, 나군, 다군 다 최초합이 없이 다 적정 라인으로 추가 합격으로 붙는 것. 하나 붙고 2개 던지는 것. 또는 운 좋게 2개 적정 적어서 2개 점수 안 남기고 추합으로 붙었어. 그리고 하나 던지는 것. 그게 도전적인 지원입니다.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겁이 많아요. 나는 도전적인 거 싫어요. 그리고 안정적 지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재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점수 최초합이 될 수 있도록 남겨서 주세요 한다고 하면요.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가군도 최초합 또는 나군, 다군에서 2개 중에 하나 최초합 또는 2개 다 최초합 해서 점수 조금 남겨서 3승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정적 지원으로 점수 남기기보다 평범한 지원 한 군만 우리가 조금 가고 싶은 데가 좀 잘 정해놓고 나머지는 조금 재밌게 적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랑 또 얘기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다 안정적으로 적을까? 아니면 점수 조금 하나 남기고 하나 적정 쓰고 하나 던질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 추천은 평범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안정대학을 정해와야 합니다. 안정대학. 여러분 숙제입니다. 안정대학 정하는 거요. 안정대학 정할 건데요. 안정대학은요. 최초합 가능성이 있으면서 1번 최초합 가능성이 있으면서 입학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입학의사. 자, 이 안정대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세모 대학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배치표 보니까 합격하네? 나 갈 수 있네? 됐는데 입학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 갈 거면 나 그냥 안 갈래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은 안정대학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합 가능성이 높으면서 입학의사가 있는 예를 들어 하트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학이 최초합의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닐만 하겠는데? 나 괜찮은 것 같아 하는 대학. 이 마지노 대학이 안정대학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 하트 대학 입학의사만 있어요. 최초합이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 이거 안정대학 아니죠. 입학의사 있는 거면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안정대학 정하는 거에 모든 시간에 반절 정도는 안정대학 정하는 거에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재수할 거라서 선생님 점수 상관없어요 한다고 하면 선생님 상담 되게 빨리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올해 대학을 갈 거고요. 안정을 여기를 잡고 상향을 좀 재밌게 잘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안정을 좀 정해 오시면 그거를 박아놓고 가군에 박아놓고 나군에 쓰고 다군에 쓰든 나군에 박아놓고 가군, 다군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못된 거, 제일 나쁜 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안정대학에 안 정했대요. 너 안정 어디 정했어? 이렇게 바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학원 오자마자 아니면 선생님이랑 전화 상담하자마자 바로 물어볼 건데 선생님 저 아직 안 정했어요 한다고 하면 집에 가세요. 나중에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곳으로 정보를 드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까 말했던 하트하트 대학에 너 여기 갈 거야 안 갈 거야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대학을 잘 정해 오셔야 합니다. 안정대학 안 정해 오면 상담 불가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랑 입시팀 선생님들이 매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대학 안 정해서 한번 이제 돌려보내면 상담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대학 꼭 잘 정해 오시고요. 첫 번째는 장판지 보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투스 S 파일 드릴 거예요. 장판지만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두 번째 S 파일은 여러분들 유인물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판지, 와, 이게 선생님 때도 있었던 이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갈 대학을 바로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배치표는 내가 갈 대학의 아웃라인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판지가 되게 고전적으로 보이나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안정대학을 잡을 때요, 장판지 이용하셔서 대학 이름 보시고 이투스 S 파일 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판지 보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한쪽 그 세로축이랑 가로축 같은 경우는 대학 이름 있어요. 대학 이름 보시면 되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로 점수가 합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00분율 합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점수 기준으로, 자, 선생님이 100분위 합 260인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인문계, 가군, 나군, 다군을 펴서 260에다 이게 빗금을 칠래요. 이렇게 치고 이 260 위아래 여기 범위까지가, 네, 이 범위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은 절대배치표니까 여러분 대학의 이름만 보세요. 그리고 이 장판지는요, 과목별 반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판지는 모든 과목이 1대1대1대1 비율입니다. 진짜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대학 이름만. 그렇기 때문에 장판지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 링크에다가 우리 입수 소장님이 보신 영상 넣어드릴 거예요. 장판지 보는 법 링크 한번 보셔가지고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투스 S 파일 드릴 건데, 이번에 우리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에서 열심히 준비한 이투스 S 파일 있습니다. 유인물 읽어서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점은 절대배치표, 요거 절대배치표인데요. 실제로 대학 어디가에서 나오는 70% 컷을 활용해서 내가 작년 환산으로 몇 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바로 눈에 보일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하시는데, 시점이 실제점 S 파일은 제가 12월 15일에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가채점 파일이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잘 고려해서 보시고, 그 이후에 영상 보시는 친구들은 제가 실제점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배송이나 메가나 고속으로 아니면 UA로 저는 안정 잡을게요. 이걸로 잡아도 되나요? 됩니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배치표에서 안정이 나와야 선생님 안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웬만하면 이투스 걸로 보고 오시고요. 자기 개인으로 고속이나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적정 아니에요. 안정이에요. 점수가 남아야 이거 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관마다 명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안정, 적정, 상향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곳은 뭐 소신, 뭐 도전, 뭐 위험 이렇게 말하는데 사이트마다 매우 다릅니다. 이 용어들이.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숙제 내는 것은 안, 정, 안정. 점수가 남게, 최초합이 되게 하는 대학을 알아보세요. 평범한 지원이랑 안정적 지원은 저 안 할 건데요? 하더라도 안정대학은 알아보세요. 네. 안정대학은 아까 보여드린 포트폴리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안정대학 가군 3개, 나군 3개, 다군 3개 있을 거예요. 이 9개 꽉 채워 오세요. 네, 꽉 채워 오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적어서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숙제고요. 그리고 안정대학은 가나다군 3개 필수 이상으로 제가 적어놨고 부모님이랑 충분하게 안정대학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본인도 그 대학에 대한 것들 좀 많이 알아보셔서 안정을 좀 적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대학 미선정 시 상담은 불가한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시 컨설팅 준비물과 시간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첫 번째 안정대학을 정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적표 필요하겠죠? 성적표 원본으로요. 작년 성적표가 있는 친구들은 작년 것과 올해 것, 작년 것이 없는 친구들은 올해 것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준비물 챙겨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정시 OT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노력해왔잖아요. 선생님이 입시라는 마지막 선물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성적보다 한 칸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춰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학을 보내드릴 거예요. 입시라는 선물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드릴 테니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선생님과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나중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